증권사에서 뭐 수많은 자료들을 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건 뭐냐면, 물 좀 먹겠습니다. 대부분은 뭐 사실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 그날 주가가 확 올랐다가 그 다음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이 사람이 이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무슨 자료를 지금 쓰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일 다음 주에 무슨 자료를 낼지 알고 있다면 그 종목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불공정행위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사 리서치, 얼마 전에 모 리서치 센터에서도 검찰에 불려가서, 그렇죠? 자기 다른 계좌로 주식 사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리포트는 우리가 나오는 걸 가지고 그날 대응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시장의 이 흐름들을 여기서 애널리스트들이 체크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전화 여러분이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 주식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 가고 헬스케어가 가고 뭐 램시마 시장이 바뀌고 뭐 이런 게 대부분의 그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증권사 전략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의 실마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 증권사 그 리포트 가운데요. 전략 파트에서 보면 요게 꽤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낸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시장의 색깔이 변하고 있다. 색깔이 뭐 공화당 빨간색에서 민주당 트럼프 파란색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것 같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올해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동학개미들이 개인들이 끌어올렸고 기관들은 뒷짐지면서 오히려 물량 던지면서 개인들 뒤통수 친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자들은 매매를 하는 건지 아닌지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요. 외국인이 이제 10월 30일 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 자료 보면 9,780억 순매도했다는데 개인은 1조 4천억 샀고요. 그날 2.6% 급락했습니다. 10월 30일이 언제입니까?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완전 패닉이었잖아요. 야, 금요일 날 주가 빠지면서 저는 사실은 마지막에는 모니터 꺼버렸습니다. 그런 날은 꺼야 돼요, 모니터를. 보다 보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을 팔고 싶어진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얼마까지 가져갈 거야 생각하고 있어도요. 눈에 흔들리면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시골에 가서 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은 사실 모니터 꺼야 되는데 엽기를 셌는데 어쨌든 그날 그 외국인 팔고 개인 사면서 주가는 2.6% 급락했는데 어제는 외국인이 1조 1,300억 샀고요. 개인은 1조 6천억 순매도했다는 겁니다. 주가는 2.4% 상승했다.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고 외국인 주도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이 리포트에서는 달러와 약세, 심상치 않은 달러와 약세. 지금이 가장 중요한 갈림길인데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당선이 높아지면서 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환율 잠깐 봤었죠. 1,120원이었었잖아요. 1,130원에서 20원까지 엄청 속도가 빨라졌는데요. 결국은 사실은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로직이 지금 유효하냐 깨졌냐 이런 거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거고요. 증시 상승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할 이유로 달러와 약세 여기 이제를 가장 들었네요. 달러 약세를. 그러면서 달러 약세에 대한 두 가지 근거,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부양책이 약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위안화나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는 이유는 중국이나 우리나 코로나에 잘 대응을 했다. 그리고 뭐 경제 상황도 사실은 올해 플러스 성장 나는 데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덜 깨지는 마이너스 성장 나는 게 우리가 마이너스 0.2% 정도 보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게 경제 상황이 이제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화가 이제 강세로 이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세로 갈 거라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시장을 이제 조금 주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 되게 되면 어떤 주식이 가겠느냐. 그래서는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으로 화학,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헬스케어죠. 그 다음에 IT 가전, IT 하드웨어, 기계, 운송, 증권, 디스플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들 눈여겨서 보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재밌는 또 리포트 하나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전략 12월 8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KB증권에서 역시나 냈는데 트럼프의 작전 대선은 네. 대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끝나고 생각되는데 트럼프는 왜 버티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개표 중단을 요청하는 동시에 재검표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12월 8일까지 버티게 되면 판 자체가 자기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선 투표는 11월 3일 끝났고요. 그 결과를 12월 8일까지 정리를 해서 12월 14일 날 대의원들이 가서 그 민의를 가지고 이제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8일까지만 이제 끌고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만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한 주당 한 표를 갖게 되면 보면 공화당이 2표에서 4표 정도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그런 이유, 감사합니다. 그런 이유 자체도 버틸려는 거죠. 12월 8일까지 버틴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트럼프는 이렇게 버티는 게 희망적인가? KBS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지금 미시간 조지아에서도 트럼프 개표 소송 기각했잖아요. 그래서 대선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은 확률이 높은 곳에 배팅하지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세 줄 요약했네요. 첫 번째, 트럼프가 개표 중단과 재검표라는 이율 배반적인 요구를 하는 이유는 12월 8일까지만 버티기 위함이다. 12월 8일까지 선거 결과를 확정짓지 못하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하원에 가면 트럼프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장은 이를 별로 우려하지 않고요. 이런 트럼프의 희망은 실현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 가운데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어쨌든 우리의 관심은 연말, 그 다음에 이제 연초로 가는 거거든요. 연말 연초로 가게 되면 어떤 주식들이 오를 것이냐가 시장의 이제 관심사인데요. 계속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일방적인 원사이드 게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워낙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갔지 않았습니까? 좀 너무하다 할 정도로 가고 나서 기술주가 쉬는 동안에 우리가 경기 관련주들이나 가치주가 갔는데 지금 다시 이제 기술주가 눌렸던 게 회복이 좀 되긴 하지만 기술주도 가겠죠. 그렇지만 기술주만 가는 건 아니고요. 뭐 전통주도 가치주도 가고 좀 복잡한 형국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말 연초에 뭐를 주목을 해야 될까? 현대차증권에서 자료를 내놨는데요. 크게는 실적이 좋아진 업종하고 코로나 피해주, 연말은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피해주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네요. 현대차증권에서 미국 대선 이후에 성장주가 반등할까? 네, 성장주 지금 그런 분위기죠. 테크 기업 반독점 관련 조사 및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고 바이든이 유력하지만 블루웨이브는 지금 실패를 했다. 그러면 기술주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블루웨이브 우려로 나스닥이 그동안 조정을 받았고 한국의 성장주도 더불어 조정을 받았는데 누가 되든 당장 정책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술주도 한편으로 괜찮다는 거고요. 결국은 실적이라는 건데요. 연말까지 실적 장세가 계속된다. 지금도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시 갈 수 있는 이유가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이잖아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요. 코로나 재확산에도 미국의 고용시장이 양호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 경제도 경기 확장 진입하고 있어서 제조업과 수출 경기 회복될 걸로 보인다. 3분기 실적 지금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거든요. 3분기 나왔고요. 미국도 실적이 괜찮고 연말까지 실적 장세가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디가 실적이 좋아지느냐? 이 리포트에서는 보면
연말까지 철강, 운송 등이 실적 개선되고요. 자동차, 호텔 뭐 이런 쪽도 양호한 실적으로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적 관련주고, 두 번째는 코로나 피해주에 이제 관심을 갖자. 결국은 코로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건 이제 내년을 보는 겁니다. 연말이 아니고 내년 21년에 코로나는 어쨌든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해결되게 되면 전 세계 백신 현황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해결되게 되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눌려있던 종목들이 언젠간 한번 튀어오를 거다.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항공주나 여행주나 뭐 튀어오를 텐데, 근데 들어가서 사실 뭐 보초 쓰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걸 왜 지금 사? 그때 오를 때 사면 되지. 오르는 거 사면 되지. 뭐 그 시각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근데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주식이 어떤 거냐고 보면 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카지노 GKL이 연초 대비 수익률이 35% 빠졌네요. 35% 빠졌다는 건 지금 사실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엔간한 주식들은 사실은 빠지기 전에 이걸 완전히 회복해서 더 가고 있는데, 그때를 회복하지 못한 주식 가운데 GKL 35%, 파라다이스 31%, 호텔신라도 15% 마이너스고요. 하나투어 4.95, 하나투어도 많이 만회했네요. 롯데쇼핑 31% 마이너스, 신세계 마이너스 23%, 현대백화점 20%, 마이너스, 현대홈쇼핑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도 보면 뭐 여행이나 항공, 이런 거, 유통, 호텔, 면세, 항공, 이런 쪽도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피해주도 이제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